어느 가을 목요일 서울 구로구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만이는 눈을 떴습니다. 34년을 살며 체득한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로구 다세대 주택 2층, 방 2칸짜리 월세 집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지난달 월세를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번 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만이는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4살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늘은 꼭 붙어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강남 테헤란로 마켓플러스 본사 영업직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지원한 12곳 중 유일하게 면접 기회를 준 곳이었습니다. 고졸학력, 경력 단절 10년, 34살 싱글맘. 이력서에 적힌 조건들은 하나같이 불리했습니다. 만이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카페 알바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시간당 9,860원. 하루 3시간이면 29,58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대략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50만 원에 공과금 10만 원, 준우 학원비 20만 원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콜이 잘 들어오는 날은 8만 원, 안 좋은 날은 3만 원을 벌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엄마, 벌써 가요?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아들 준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응, 준우야. 엄마 카페 가야 해. 너는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학교 가. 알았지? 네. 엄마, 오늘 면접이잖아요. 꼭 붙을 거예요. 준우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만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다녀올게. 오전 9시 카페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우는 이미 학교에 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만이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면접용 정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 5년 전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면접 볼 때 샀던 옷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면접에 붙어서 3년간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장이 축소되며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로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파트타임 일들을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대리운전. 정규직은 늘 고졸 학력과 경력 단절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만이는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주름이 펴지며 옷이 말끔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재킷이 조금 헐렁했습니다. 5년 사이 살이 빠진 탓이었습니다. 하루 2끼만 먹고 밤낮으로 일하며 지낸 결과였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준우를 학교 앞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5교시까지만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준우는 학원에 가지 않고 엄마와 함께 강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도 돼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 사실 학원비를 2달째 내지 못했습니다.
축구학원 원장이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만이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준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축구화를 신고 올 때마다 준우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감추려 했습니다.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구멍이 났지만 만이는 새 신발을 사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이거 좋아요. 준우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이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9살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구로 디지털단 지역에서 강남역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전동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만이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가 밀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오늘 꼭 붙을 거예요. 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이는 아들의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면접은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 광고판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만이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에 주름을 펴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엄마 예뻐요. 준우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켓플러스 본사는 30층짜리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외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이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서 일하게 되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1층 로비는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중앙에는 대형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만이는 자신의 구두 밑창이 다른 것을 의식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23층 인사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만이는 준우를 1층 로비 소파에 앉혔습니다. 준우야, 엄마 위층에서 면접 보고 금방 올게. 여기 소파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응. 걱정 마, 엄마. 힘내세요. 준우는 파이팅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만이는 아들의 밝은 미소에 힘을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만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23층 인사팀 앞 대기실에는 면접자가 3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력서와 자신감 있는 표정들. 만이는 갑자기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만희 씨, 들어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만이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직 면접 보러 온 서만희입니다. 면접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뒤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만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민재.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에 무너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만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희 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만희는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만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만희의 이력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만희, 34세, 고졸, 경력 단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10년쯤 됐나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만희는 자신도 모르게 정확한 숫자를 내뱉었습니다. 10년, 2개월, 8일 지났네요.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는 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10년간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그녀가 단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 그는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회사 면접에 올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줄 몰랐습니다. 면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는 것을, 1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면접실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만희의 이력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재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만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우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면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만희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내고 갈게. 엄마, 진짜 배고파요. 맥도날드 먹고 싶어요. 민재는 그 장면을 복도 한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만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만희는 아이를 다시 1층 로비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있으셨군요. 만희는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있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낯선 어른을 올려다보며 엄마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예요? 서준우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이마, 코, 입술의 선. 어딘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몇 살이야? 저요? 10살이요. 준우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살. 10년 전.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만희는 급히 개입했습니다. 아, 올해 9살 반이에요.
얘가 장난꾸러기라 항상 자기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재는 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지금 보니까 아이가 많이 컸네요. 민재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희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우야, 1층에 가서 기다려. 엄마 정말 금방 갈게. 네, 엄마. 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실로 돌아왔습니다. 만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희 씨,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만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문했습니다. 보아하니 성공하셨네요. 큰 회사 임원이시고.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은 하셨나요? 만희의 질문은 떨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아내입니다. 잠깐만요.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진동으로 끊었습니다. 만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희가 문을 열려는 순간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만희 씨. 만희는 멈춰섰습니다. 합격입니다. 내일 회사로 출근해 주세요. 만희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네. 내일 아침 9시까지 인사팀으로 오세요. 만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층 로비에서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붙었어. 엄마 내일부터 출근한대. 정말요? 와. 준우는 기뻐하며 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맥도날드 먹을 수 있어요? 준우의 질문에 만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먹자. 두 사람은 근처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준우는 해피밀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만희는 커피 한 잔만 시켰습니다. 준우가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보며 만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민재, 10년 만에 다시 만났어. 그는 성공했고 결혼도 했어. 나는 혼자 준우를 키우며 이렇게 살아왔고. 만희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배신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요? 응? 아, 엄마는 배 안 고파. 준우가 많이 먹어. 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야. 그 사람이 있는 회사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구로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우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만희는 작은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마니와 민재.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마니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우는 민재를 많이 닮았습니다. 눈, 코, 인매.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닮았습니다. 그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준우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마니는 두려웠습니다. 10년간 혼자 키운 아들. 그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준우가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아빠가 없다는 걸 알아.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슬퍼해.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어.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는. 마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일만 하고 오자. 그 사람과는 관계 맺지 말자.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준우와 내 미래만 생각하자. 같은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마니. 그는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그녀. 그녀는 변했습니다. 더 야위었고 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준우.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닮은 이마, 코, 입술. 10살이라고 한 아이의 말. 마니가 급히 9살 반이라고 정정한 모습.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 김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혜진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오늘 면접 본 서만희 씨 인사기록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도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지. 민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전 그는 마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그녀가 임신했다면,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재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출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준우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마니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 구로에서 강남까지 30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앞만 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와의 재회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마켓플러스 본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마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재개이기도 했습니다. 출근 첫날 마니는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 복리후생, 업무 매뉴얼. 새 직원 3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였습니다. 서만희 씨는 영업 3팀에 배치됩니다.
인사팀 과장이 말했습니다. 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사장님과 일할 일은 없나요? 부사장님은 경영전략실 담당이세요. 영업팀과는 직접적인 접점은 없습니다. 만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와 마주칠 일이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만이는 사내 식당에 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음식을 받아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이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만이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들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제 아이 밥은 잘 먹였어요?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만이는 포크를 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먹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만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만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이 씨, 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저는 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사적인 관계는 맺지 맙시다. 만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오후 민재는 비서실장 김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혜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만이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 서만이, 생년월일 1991년 3월, 학력 고졸, 경력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3년 2017년에서 2020년, 가족사항 아들 1명 서준우, 2016년 8월생.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6년 8월. 그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0년 전은 2015년이었습니다. 만약 2016년 8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임신은 2015년 11월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진 것은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진 씨, 네, 사장님. 10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만이를 떠나보낸 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날 만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연기를 시작했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아이가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요? 만이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라고. 민재는 쓰게 웃었습니다. 만이는 저를 증오하고 있어요. 10년 전 제가 그녀를 배신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녀를 지키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모르죠. 진실을.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2015년 11월 서초동 오피스텔.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스타트업 모바일 솔루션즈가 무너지던 그날들.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하려 했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20억 원. 연대보증을 선 금액이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그 빚을 민재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 대표, 돈 언제 갚을 거야? 집이라도 팔아. 차라도 팔아. 민재는 변호사를 만나 파산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해도 빚은 남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년간 채무 변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3년을 사귀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강남의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이를 어떻게 하지? 민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그냥 헤어질까? 하지만 만이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그녀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고생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순 없어. 그녀를 이 지옥에 끌어들일 수 없어.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만이가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기로. 그래야 그녀가 깨끗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실장 김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님. 제 여자친구인 척 해주실 수 있나요? 하루만요. 혜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파산, 20억 빚, 그리고 만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날 만이는 오피스텔로 왔습니다. 민재는 창밖으로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져온 듯 했습니다. 혜진 씨, 시작합시다. 민재는 혜진과 팔짱을 꼈습니다. 그들은 오피스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만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민재와 혜진을 봤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이랑 나 사귀고 있어. 뭐? 이 오피스텔이랑 내 차 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끝내자. 만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었잖아. 미안해. 마음이 변했어. 민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만혜 씨, 여기 오피스텔 등기 이전 서류 있어요. 차 키도요. 받으세요. 만이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재만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날 버리는 거야?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간 후회할 거야. 꼭. 그녀는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이가 완전히 사라지자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나요?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사는 망했고 빚이 20억이에요. 채권자들이 날 고소했어요. 파산 신청도 준비 중이에요. 그녀를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기 정말 고마웠어요. 완벽했어요.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니가 걸어가는 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마니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재는 몰랐습니다. 마니가 그날 전하려던 것이 임신 소식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가방 속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서만이의 인사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아들 서준우, 2016년 8월생. 내 아들이야. 분명히. 민재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 마니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마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니 씨, 퇴근 후 잠깐 시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강민재.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아들을 돌봐야 합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서.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을 말해야 할까? 10년 전 그날 내가 그녀를 떠나보낸 진짜 이유를.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마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그리고 준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재는 재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숨겨온 진실을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 마니는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민재의 문자가 신경 쓰였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마니 씨. 마니는 멈춰섰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합시다. 제발. 민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대화하기는 곤란했습니다. 10분만요. 근처 카페에서. 마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아메리카노를, 마니는 따뜻한 레몬차를 주문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마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마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어야 해요. 오해요? 마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부사장님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게 무슨 오해인가요? 그건 연기였어요. 마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요? 민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회사가 망했어요. 투자금이 다 날아갔고 저는 20억 원 빚을 떠안게 됐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파산 직전이었어요. 마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끌어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혜진 씨한테 부탁했어요. 제 여자친구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그게 진짜예요? 마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신을 완전히 떠나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당신이 깨끗하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니는 레몬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어제 전화 아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전화였어요. 저는 지금도 결혼 안 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민재는 마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니는 손을 빼냈습니다. 부사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 알바 가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버티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아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혹시. 마니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부사장님 아들이에요.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당신한테 말하려고 갔었어요. 마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2개월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당신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갔어요. 가방에 초음파 사진도 넣어갔어요. 마니. 그런데 돌아온 건 당신의 배신이었어요. 아니, 제가 오해한 거였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낳기로 했어요. 혼자 키우기로. 혼자서.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새벽 알바, 밤 대리운전, 준우 분유가, 기저귀가, 어린이집 비용. 하나하나 다 제가 벌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마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우가 엄마 사랑해라고 할 때마다 또 버텼어요. 그 아이 때문에 살았어요.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우리 아들을, 우리 준우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진정했습니다. 민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한테 뭐라고 말하실 건데요? 진실을요. 제가 아빠라고. 마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친해지는 것부터. 민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 준우 축구 학원 가는 날이에요. 같이 가보실래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은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준비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니. 민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니도 미소 지으려 했지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 아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인 줄 알고 제대로 만나는 첫날이었습니다.
구로구 다세대 주택 앞에서 만희와 준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우. 아, 저번에 봤던 아저씨. 준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학원 가는 거지?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줄게. 정말요? 와. 세 사람은 민재의 차에 올랐습니다. 준우는 뒷좌석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차 진짜 크다. 그러네. 고마워요, 부사장님. 만희 씨, 여기서는 그냥 민재라고 불러요. 만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구학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준우가 운동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축구화가 많이 낡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우 축구화 좀 사줘도 될까요? 만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학원비도 못 낸 상황인데 제가 사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신발 신게 해주고 싶어요. 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학원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스포츠용품점에 갔습니다. 준우는 나이키 축구화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민재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축구공이랑 유니폼도요. 정말요?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준우가 축구 열심히 하면 되지. 준우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만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9년 동안 못해준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준우는 새 축구공을 차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아저씨, 같이 해요. 민재와 만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준우와 함께 공을 찼습니다. 준우의 웃음소리가 한강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가 앞으로 자주 놀러 와도 될까? 네, 좋아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만희를 바라봤습니다. 만희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조금씩.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우는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만희는 뒷좌석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만희, 민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만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준우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해요. 알아요. 저도 천천히 갈게요. 이미 10년 기다렸는걸. 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우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생긴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2달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매주 토요일마다 준우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축구학원 데려다주기, 한강공원 산책, 영화 보기, 작은 일상들이 쌓여갔습니다. 준우는 민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민재는 그 호칭이 좋으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언젠가는 아빠라고 불리고 싶었습니다. 만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재와 대화할 때 경계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만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민재는 그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토요일 준우의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민재와 만이는 함께 운동장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기 준우 엄마 아빠 오셨네.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만이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우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골. 준우는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와 만이는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준우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의 첫 골.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봤어요? 그럼, 정말 멋있었어. 민재는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우는 깔깔 웃었습니다. 만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같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준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우야,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싶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가자. 진짜요?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만이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만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준우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손을 9년 동안 잡지 못했구나. 그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롯데월드. 세 사람은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재와 만이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회전목마, 바이킹, 자이로드로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점심은 푸드코트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엄마, 아저씨, 사진 찍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가족처럼. 밤, 롯데월드를 나왔습니다. 준우는 피곤해서 민재 등에 엎였습니다. 만이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전혀 안 무거워요. 민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만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준우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이렇게 못해줬을 거예요. 만이, 고마워요. 준우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민재는 만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만이, 나도 고마워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어느 날 민재는 만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준우한테 이제 말해도 될까요? 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준우한테 제가 아빠라고. 만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준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저씨?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준우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실은 민재는 한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저씨가 준우 아빠야. 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예요? 응. 준우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안 계셨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오래전에 엄마랑 헤어졌어. 그래서 준우를 못 봤어. 준우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왜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준우야. 아빠가 9년이나 늦었어. 준우는 한참을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살아요? 민재는 만이를 바라봤습니다. 만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괜찮으면 그러고 싶어.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만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미안해.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요. 준우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아빠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 만이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 벤치에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재는 만이와 준우가 사는 구로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는 팔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에도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만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팀장이 승진을 추천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안정이었습니다. 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 부사장이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준우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가족 강민재, 서만이, 서준우. 영원히 함께. 민재가 자물쇠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응, 진짜 가족이야. 민재와 만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만이, 응? 나 다시 프로포즈해도 될까? 만이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알아. 기다릴게. 10년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는 괜찮아. 만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우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민재와 만이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재, 응? 진짜 행복해? 당연하지. 너랑 준우가 있는데. 나도 행복해. 만이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행복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외로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후, 민재와 만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준우는 링보이를 맡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만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울지 마. 만희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민재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우는 두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준우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축구부 주전 선수였습니다. 키도 많이 컸습니다. 민재를 닮아 훤칠했습니다. 아빠, 오늘 시합 꼭 와야 해요. 당연하지. 엄마랑 같이 갈게. 세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진실과 신뢰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민재와 만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0년의 이별을 견디고 다시 만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희생이 더 큰 아픔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솔직한 대화와 용서.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극복한 시련들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비록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